지난해 7월 19일 수중수색을 하다가 숨진 최수근 상병이 실제로 제대로 전역을 했다면 어제 저녁식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을 치르지 못했죠. 대신해서 동기들이 저녁식을 치렀는데요. 국회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계시는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건 계속 들여다보고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정치적인 것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좀 놓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8차 공판도 있었죠. 네, 박정원 대령 어제 그제. 예. 지금 그 어머니 편지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군사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8차 공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당시 그 다음에 그 해병대 법무과장을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두 분이 뭐 사전 일정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재판부가 급히 바꿨죠 증인들을. 네. 그래서 이제 중수대장 박세정 중령하고 그 해병대 사령부의 정책실장을 불렀는데 사실은 크게 쟁점이 있을 것 같지 않았었어요 저는. 근데 중수대장 박세정 중령을 왜 부르나 재판부에서 질문에서 핵심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8월 11일 날 조사를 받을 때는 대통령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왜 8월 24일 날 2차 조사를 받을 때서야 얘기를 했느냐. 이걸 재판부가 물어봤거든요. 네. 저도 놓쳤던 부분이죠. 근데 박세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8월 11일도 다 자세히 얘기를 했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죠. 이미 8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검찰단에 소환이 돼서 저희가 수사를 거부하고 네. 그 검찰단 앞에서 브리핑을 하던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에 이제 같이 불렀던 모양이에요. 네. 그 박정은 대령 예, 예.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고 참고인들을 또 같이 동일날 그래서 수사팀을 대폭 투입을 해가지고 동시 조사를 계획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구속으로 가기 위한 그 수순이었다. 네,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얘기를 안 했습니다. 8월 11일 날은요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VIP 경로서를. 그래서 대통령 쪽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좀 퍼포먼스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했었다니까요. 네. 근데 박 대령이 냉정하게 그냥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가고 예. 이거 왜 저러지 저는 좀 이해를 못했었다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배우가 대통령인데 무슨 대통령한테 도와달라는 말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근데 그날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수사를 거부했고 대통령 얘기를 안 한 채 외압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중수대장이 들어가서 그 경로설의 핵심적인 내용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수두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이냐. 네. 이 말하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빼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띄워져 있는 네. 수사기록 608쪽에 보면 이런 진술들이 윗분들의 지시로 각색이 돼버려요. 대통령 얘기가 윗분들 예. 이렇게 각색이 되고 대통령이 윗분들. 네. 예. 그리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라는 사단장의 말이 빠져버리고 특정인을 빼라는 이런 네. 식으로 윗분들 그 대통령은 윗분들이 되고 네. 사단장은 특정인이 특정인으로 되고. 되는 이런 각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심지어 그 박세진 중령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조서 열람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바꿨냐라고 그 묻기도 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답변이 황당무계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항명이 되느냐만 중요한 거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명으로 엮어서 구속시킬 그렇죠. 거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 사안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시나 내 판단이 옳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몰아붙일 거라고 제가 예상했어요. 8월 10일 날 조사를 받으면 그런 얘기들은 다 듣지 않고 항명의 구속 요건에만 맞추기 위해서 딱 꿰맞춰서 엮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했었거든요. 네. 역시나 그들은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통령 경로설이 이 사건에서 중요 쟁점이 아닙니까?
피고인 입장,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호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채집해서 제출하라는 게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취지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군검사는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면 자세히 적고 그 말이 타당한가도 검증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본인이 아니고 참고인이 진술하는 건 더 신빙성이 높은데 네. 그 참고인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다. 이건 거의 범죄 아니냐. 직무유기냐 허위공문서냐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느끼면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범죄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고소를 할 때 그걸 중요 증거로 봤어요. 근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간 게 8월 27일인데 구속영장 청구가 8월 31일 날 됩니다. 네. 사람의 말을 3일 만에 검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물증도 예. 확인해 봐야 되고 뭔가 그 안 되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압박이라도 해보고 뭔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 보도 나가자 김기한 사령관 만나서 아니죠. 예 아니죠. 망상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서에는 말이죠. 8월 14일 날 담당 수사관을 조사하면서 네. 담당 군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의 요구로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걸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렇게 안보실 얘기가 나와요. 아무도 안보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까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서에 남기지 않았지만 들은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고소장을 쓸 때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왜 군검사는 아직 조서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안보실을 얘기하냐. 그것은 불쌍의 경로로 자기들도 대통령 경로서를 접하고 네. 계속 감추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제가 의심을 했던 거거든요. 소름 돋았죠. 박세진 중령의 그 말에. 네. 딱 배치가 된 거예요. 일종의 진술조서 조작. 그 조작에 가깝죠. 왜냐하면 물론 예. 그렇게 변명하면은 참 그럴싸해요. 그럼 대통령이 윗분이지 아랫사람입니까? 그다음에 그 저기 아유. 사단장이 그럼 특정인이지 일반인입니까?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저기 윗분으로 각색을 해야 되며 예. 사단장을 왜 특정인으로 각색을 해야죠? 그 불법성을 감춰주기 위한 그렇죠. 것이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거 범죄에 아니냐. 해당하다. 그리고 예. 허위공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네. 분명히 뭐냐면 윗분 맞지 않느냐. 그게 허위 사실이냐. 참 대통령이 아랫분은 네, 아니죠. 아랫분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예. 구차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박세진 중령은 후회하더라고요. 조서를 끝끝내 수정하자고 할 걸. 네. 그리고 녹화를 하자고 할 걸. 아하.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도 오늘 P&R 리서치 대표도 후회가 막급하다. 그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봐줄 결심을 한 검찰이 오로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틀린 말 했어? 이런 이게 태도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을 엮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요. CCTV까지 다 확보해가지고 체증하고 들어간 시간 나간 시간 몇 시에 누가 나갔고 누가 들어갔고 무슨 그 중대 영모 사건을 다루듯이 그걸 다 체증을 해놨단 말이죠. 그 김기한 사령관이 주관했던 회의 시간이 몇 시에 시작됐고 네.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분 만에 나왔다. 다 CCTV 체증해가지고 그 기록에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저기 사단장 한다는 말인가? 네. 이 중요한 멘트를 왜 안 따랐냐는 얘기예요. 그건 의도가 있었다. 예. 이들의 의도, 불법적인 의도죠. 예. 어찌됐든 간에 왜 용산만 관여돼 있으면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그렇죠. 위축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 장면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기세 등등하고 정말 압박 수사의 천재성을 보인 군검사거든요. 그 네. 군검사가 정말 집요하리만큼 그 저기 유도 신문에 압박성 질문에 그런 신문 기법이
법무관리관한테도 했다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을 조사할 땐 이 사람에 맞춰서 압박 수사. 저 사람을 수사할 땐 또 저 사람에 맞춰서 압박 수사.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의도를 그 군검사는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의도를 가진 건 아닌 것 같다. 누구든 압박 수사하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자세히 잘 조사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윗분으로 각색을 하고 사단장을 특정인으로 각색을 했을까?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내용이 즉시 보고된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그 며칠 후에 그 담당 수사관을 조사하던 담당 군검사는 네. 그 얘기를 안 보실 얘기로 싹 바꿔놨거든요. 그랬군요. 보고를 안 받고서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8월 11일 그 전부터 제가 추정하기에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군검찰은. 네. 왜냐하면 제보 받기로는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했던 그날 오후부터 이미 조사본부에까지도 파탄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경로설이. 어. 그러니 그걸 옆집 바로 그 같은 섹터에 있는 군검찰인들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수사관들이 같은 출신으로 최초에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 군검찰이 굉장히 조직이 약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을 채용할 때 그때 당시엔 헌병이었죠. 헌병 수사관 중에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했다고요. 초기에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별도로 뽑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들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요. 군검찰 수사관과 군사경찰 수사관들은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 교류가 빨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검찰도 8월 10일은 고사하고 네. 이미 7월 31일 알 늦어도 수도 8월 2일 있겠다. 그 전에는 다 대통령 경선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진술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이거 제대로 된 그 이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박정훈 대령만 입틀막을 해서 구속시켜 버리면 나머지는 다 없던 일로 만들 수 그렇죠.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네.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그때 의심이 이제 가능한 8월 거죠. 11일 날 왜 동시에 이렇게 참고인과 피의자를 동시 소환했고 참고인을 그렇게 꿰맞추기식 수사를 했을까? 그렇다면 그 수사 기법은 피의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됐을 거고 결국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있었지 않냐? 네가 어겼지 않냐? 그럼 됐다. 나머지 얘기는 재판 가서 해라. 네. 나는 모른다 그 부분은. 이렇게 수사할 거라고 제가 예상했거든요. 예. 집요하리만큼 그걸 물을 거고 그렇게 되면 조사받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네.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한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필요 없다. 그리고 말꼬리 잡고 네. 말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럼 알았네. 안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증거로 확인됐다. 이번 박세진 중령을 통해서. 그리고 박세진 중령을 또 증인신문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법정이 술렁였던 순간이 뭐가 있었냐면 네. 그 김기한 사령관과 나눈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네. 제공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제공이 돼서 그걸 이제 언론에도 공개를. 제보를 했고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내 명령을 어긴 걸로 갈 거야.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네. 떳떳해. 예. 기다려 보자. 예. 정은이가 다 무거운 짐 지고 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녹취가 녹음 돼가지고 파일이 있어요. 네, 예. 그게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고 나서 이제 군검찰은 주로 이거 박정훈 대령이 요구해서 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아하. 몰아붙였지만 예. 아니다. 어. 박세진 중령이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이상했다. 예. 그래서 1심에선 쓰지 말고 예. 고등군사법원 그 서울고등으로 나가게 되면 항소심에 그때 써라 아하. 하고 드린 거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군사법원에서 이걸 공개한 이유는 그건 이제 저희가 네. 미리 공개를 했던 아. 건데요. 제공 자체는 자의로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 인정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지 않았느냐. 알고 있었죠. 다 들었으니까. 네네. 근데 건너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박사님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에서는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 어떻게 사관학교 출신 사령관 등에 칼 꽂냐라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회하냐? 그랬더니 후회는 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공개석상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나 공개하고 하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할 때 그렇대요. 그때 뭐라 하셨냐 그랬더니 자식들 부끄럽게 보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사령관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니까. 야. 그러니까 그 순간 조용히 스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게 치진 않았어요. 그냥, 법정에서. 예, 야. 잔잔하게. 그러니까 방청객 대부분이 다 예.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참 그 옛날에 80년대 그 저기 시국 사건들 재판할 때 그 있는 일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법정에서 참, 박수 그래서 치고, 예. 우리도 사실은 박세진 중령이랄지 최준영 중령 같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어요, 증인으로. 그런데 너무 증인들이 많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재판부가 직권 증인으로 채택한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장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화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